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순간에 꽃은 피듯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이신 김은하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은하입니다. 지금 본업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작가님? 예전에는 이제 본업이 플로리스트였는데요. 네네. 지금은 일상 봤을 때 거의 반은 작가로 살아가고 반은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플로리스트가 되신 그 계기가 조금 있어요, 그죠? 책에서도 봤지만 네. 어떻게 영문학 전공자가 또 플로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그 우연한 계기에 이제 플로리스트가 됐는데요. 제가 한 29살 정도 됐을 때 직장 생활이 매우 힘들어서 어떤 탈출구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이제 취미 삼아서 퇴근하고 꽃을 꽂았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어떤 기쁨이나 이런 성취라든지 행복이 너무 커서 내가 평생 꽃을 만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단순하고 어떤 막연한 생각 때문에 플로리스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네. 이 공부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이게. 네. 아무래도 제가 꽃에 대한 어떤 지식이 네.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유학을 가야 됐고, 네. 좀 쉽지는 않아서 다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반대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때 저는 좀 지금 그때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거의 없지 않나. 네. 이제 30이 되면서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플로리스트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책을 내셨는데 작가님은 확실하게 글쓰기의 삶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강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책 내고 나서 에세이스트로서의 삶. 네. 책 내고 나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내 책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기뻤는데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약간 조금 공허한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뭐 작가가 될 건지 계속 꽃일을 할 건지 뭔가 조금 부정확한 그런 시기였는데 계속 제 안에서 굳이 책을 내지 않더라도 뭐 책 몇 권이 나오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꾸준히 이제 글을 쓰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겨서 네. 글을 쓰고 있는데요.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해방의 글쓰기라는 수업도 진행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 해방되는 느낌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약간 내성적인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데 글을 쓸 때는 어떤 위계라든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제 생각을 마음껏 좀 펼치고 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도 돌아볼 수 있어서 네, 그 해방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대외적으로 칼럼도 쓰시고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글쓰기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생기던가요, 작가님은? 자꾸 이제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내 생각이 뭘까? 내 생각을 조금 짚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한참 플로리스트로 일을 할 때 제가 제 삶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주위에서는 뭐 저를 소개할 때 굉장히 거창한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김 실장은 영국을 갔다 온 뭐 유학파 플로리스트다. 굉장히 성공한 전문직 여성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급여가 굉장히 낮고 또 이렇게 육체의 피로가 높아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돌이켜보니까 그분들은 저를 이제 조금 띄워주기 위한 그런 멘트였는데 그거는 그들의 언어지 내가 나를 드러내는 언어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쓰면서 저는 제 생각을 좀 단단하게 지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삶이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글을 쓰면서 글감 소재는 어디서 많이 찾으신 편이세요? 글감 소재요. 소재는 일상에서 많이 이제 찾는 편인데 주로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 말들을 듣고 제가 바로 이렇게 답이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뭔가 좀 주저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즉석에서 안 나오는 말들.
그런 것을 그 상황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글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서 이렇게 풍경을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지하철에 맞이 앉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족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글감은 저의 이 삶의 배경에 있다, 일상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감수성이 길러지고 보니까 이제는 저랑 상관없다고 느꼈던 일들, 어떤 사회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게 되고요. 네. 글이 빠르게 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온 거를 봤을 때도 뭐 물론 좋았지만 그때는 이제 뭔가를 잘 쓰려고 했던 그런 어떤 과함이라든지 힘의 지나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보였다가 그런 부분이 정말 빨리 정리가 되더라고요. 엄청 빨리 느셨고 그러면서 지금은 타인의 원고 또 타인의 책을 어떻게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편집인으로서 또 보조작가로서 이렇게 도움을 또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작가님이 생각할 때 나는 글이 빠르게 이렇게 늘고 안정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 노하우 같은 게 작가님만의 게 있을까요? 비결이요? 네. 비결은 사실 제가 제 글만 쓸 때는 제 글의 문제점이 뭔지 전혀 몰랐는데 이제 서점에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랑 문장력도 너무 비교되고 사고의 폭이 제가 굉장히 좁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에세이집이나 시집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문장들을 보고 감명을 받을 때 나름대로 조금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 글은 멋있지? 왜 이 글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 글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네. 따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을 수집한다 그래가지고 문장 수집하고 따로 모으고 그 수집한 문장들에 있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들, 영감들을 다시 제 언어로 풀어보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작가님도 그럼 그렇게 해서 따로 이제 모으는 그런 과정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이제 문장을 모으기도 하고 책을 읽다 보면은 자꾸 이제 눈에 밟히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떠오르는 네. 글감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엄마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은 내 엄마를 돌아보게 된다라든지 굉장히 자극이 되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떠오르는 이제 단어들을 매일매일 기록을 해두고 네, 그것을 키워드 삼아서 글로 많이 쓰고 있죠. 네, 짧게라도. 좋습니다. 책을 쓰면은 뭐 이제 작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책을 쓰지 않아도 독자가 있는 글쓰기를 하면 우리는 작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네. 사회적인 책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책을 내도 그렇게 밥 먹고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다들 느끼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작가님 플로리스트에서 이제는 작가로서 밥벌이 소위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그 지점도 해결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은 40대 또는 50대 분들이 그냥 글을 써서 그냥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걸 직업으로 삼아도 좋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글을 통해서 밥 먹고 살려고 이제 거기에 방점을 찍다 보면은 글을 오래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일단 글쓰기가 내 삶에 이롭고 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느낄 때, 그리고 글쓰기 자체를 내가 일단 좋아할 때 저는 일단 도전해 보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런 막막함이 있긴 한데 글을 써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그런 고민보다는 글을 좀 잘 쓰려고 노력을 했고 하다 보니까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네,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길은 당연히 열리는 것 같아요. 물론 빨리 열리진 않지만 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네. 자꾸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작가님은 어떤 문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요? 네. 어떤 문이 열렸냐면 네. 제가 이제 뭐 이력서를 가지고 저 작가로 써주세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지금 뭐 책과 강연 통해서 편집자로서 많은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럼에 글을 쓰다 보면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잡지사에서 뭐 글을 청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생돼서 글쓰기 수업을 책강에서도 하고 다른 협회에서도 하고, 일이 계속 이제 연결 되더라고요. 네. 김은하 작가님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리스트라는 본업을 이제 본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글쓰기 삶의 비중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 책과 강연에서 작가님이 연구생이셨고 또 책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실력이 있어서 저희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책을 가지고 시중에서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성 비즈니스가 많아요. 여기에 지금 실력 있는 저자분들, 작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분들과 협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지금 김은하 작가님과 지금 몇 편의 프로젝트를 같이 해왔던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갈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가로서 그 역량을 더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비단 김은하 작가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잘 안 보이고 뭐가 있을까 싶지만 그 출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기회들이, 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가님 그 책에서 보면 이게 요즘 너의 마음을 담은 꽃말 에세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순간에 꽃이 피듯이.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것도 우리 사전에 전혀 예정이 안 된 거라서 가장 좋아하는 꽃말 한 구절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좋아하는 꽃말이요? 예, 이 꽃말은 기존에 정의된 게 아니고요. 쓰시면서 김은하 작가님께서 새로 자신의 언어로 정리한 거라서 세상에 없는 작가 김은하만의 꽃말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갑자기. 즉석에서 네, 찾아본다면 제가 그 쓴 꽃말 중에 강아지 풀에 관한 그 꽃말이 있는데, 그거 읽어주시죠, 그러면.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강아지 풀. 무엇을 품었길래 등이 그리 고부라졌니? 내가 고개를 떨굴 때면 한여름의 땀이 방울방울 차오르는 소리가 들려. 작지만 단단하게 여무는 무수한 삶들 앞에서 나도 너처럼 겸손해져야지. 네, 이런 내용입니다. 뭔가 좋죠. 이 책 안에 보면 김은하 작가님께서 정의해 놓은 세상에 없는 꽃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지만 뭐랄까, 이 책이 저는 그 주말 오후나 오전이나 차 마시면서나 아니면 자기 전 머리맡에서 두고 한 번씩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을 책이 아닌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김은하 작가님의 작가로서의 행보 너무나 응원드리고 싶고, 사실 정말 압축적으로 성장하신 것 같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1년 후에, 2년 후에 작가 김은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변화되어 있을지 너무나 기대되고, 또 책과 강연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인사드리죠. 자, 모든 순간에 꽃은 피듯이 작가 김은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